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석 달 만에 보는데 그동안 뭐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엄청 잘 지냈고 많은 일이 있어서 석 달 아니고 한 1년 지난 것 같은 그래요? 네, 음, 느낌이에요. 그래요. 오늘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가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담에서 할 얘기가 없다. 요즘 좋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한 5일 전에 울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100일 동안 한 5번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되게 좋게 마무리가 됐다 해야 되나? 그랬고, 오기 전에는 굉장히 할 일이 많았어요. 과제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아무튼 준비할 것도 많고, 집에 전화도 해야 되고, 친구들한테 답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괜찮아져야지 혜리야. 그래야지 이거 잘하지. 달래면서 과제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나 안 괜찮아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괜찮고 싶고 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울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망치면 뭐 발표를 망치면 이런 두려워하는 가정들을 막 했어요. 뭘 망치면 어쩌고 저쩌고 되면 친구들이랑 멀어지면 그래도 눈물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직업적으로 뭔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 떠올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만큼은 괜찮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었어요. 그러고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세수하고 다시 일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를 딱 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좋았어요. 제가 저를 불쌍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옛날에는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연민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를 불쌍해 해보니까 진심으로 아무 큰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나랑 좀 친해지는 것 같고 또 제가 남들도 그런 연민이나 불쌍함의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엄청 자유롭고 불쌍하게 나를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는데 되게 좋았고 뭔가 숙제를 하나 끝낸 기분?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아져서 편의점 가서 과자 하나 사 먹고 이제 과제랑 이런 것도 다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저 혼자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았는지 그래도 상담에서 얘기를 좀 더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좀 불쌍하게 느껴져서 좀 울었더니만은 기분이 괜찮았다, 좋아졌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건 아니고 저한테는 그게 금기시 되던 말이었거든요. 내가 불쌍하다. 보통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네가 뭐 불쌍한데 이러면서 정신 차려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참 가엾다 라고 스스로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힘들면서 일을 이제 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자기가 좀 불쌍하게 느껴졌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안 괜찮은데 그 안 괜찮음에 있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빨리 나아져야 돼. 그런 말을 스스로한테 하고 있는?
뭐 구체적으로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날이야. 그럼 참고 하거든요. 그날에도 했어요. 그걸 하고 있는 제가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데 하루 뭐 전화 안 한다고 뭐 무너지나?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근데 무너질 것 같이 두려워하고 발표도 좀 못하면 뭐 어때? 하지만 못하면 무너질 것 같다고 두려워하고 남들이 생각하기에도 큰 일에도 그렇지만 사소한 일까지 다 이렇게 잘해야 되고 괜찮아야 되고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다 잘해낼 만큼 무던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감정적이고 기복도 크고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기복이 생길 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빨리빨리 일으켜서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기 모습이 좀 떠오르면서 그게 좀 이제 불쌍하게 느껴졌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불쌍한 느낌이 들어서 우신 거예요? 그 느낌이 들기 전에도 울고 있었지만 그 느낌을 느끼고 나서도 울었죠. 쓰고 사는 자기 모습이 좀 불쌍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자기 모습을 이제 불쌍하다고 이렇게 느끼면은 자기가 무너질까봐 애서 그런 감정을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솔직히 인정해 준 것 같네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 그 모습이 참 연민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슬픈 감정도 그냥 허용해 주었다.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이전 같으면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그런 감정을 아예 이제 외면해 버린다거나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느껴주면서 같이 머무르면서 눈물도 같이 흘리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참 이제 그런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예민히 마음이 느껴지면서 좀 편하게 바라봐 줄 수 있게 되었다. 아까 그런 비슷한 말씀도 하셨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옛날 같았으면 머리로는 누가 힘들다 그러면 힘들겠다? 근데 그렇게 힘들라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때 저한테도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남들한테도 겉으로는 힘내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주지만 속으로는 공감이 안 됐어요 사실. 남들을 연민하는 것도 좀 금기였거든요. 내가 뭐 안다고. 그리고 남들을 제가 남들한테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정말 싫었거든요. 모욕적이었어요. 그래서 남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고 나니까 남들도 다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살고 애쓴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자기의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체험을 좀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런 체험을 했고 그런 적이 정말 별로 없었는지 너무 좋고 좀 새로운 세상으로 좀 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아까 그랬죠? 네. 자기의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할 때는 이제 마음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인정을 해주고 수용을 해주고 나니까 좀 울게 되고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해지면서 좀 부드러워진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셨네요. 네.
이전에는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좀 거슬리거나, 뭐 슬픔이 올라오거나, 답답함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 느끼지 못하고. 그걸 들여다보는 게, 그걸 만나는 게 좀, 불편하고, 좀 싫었고, 그랬는데, 이번엔 좀 다른 체험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도 여전히 습관이 있으니까 여전히 불쾌함이 들 때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근데 처리하고 싶구나. 근데 불편한데 이런 쪽으로 좀 머물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또 연습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과정처럼 느껴지네요. 네. 옛날처럼 그렇게 어떤 자기가 너무 이제 좀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예전처럼 탁 막아버리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좀, 이걸 느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막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좀 이제, 남아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좀 그대로 좀 바라봐 주자. 그런 마음도 같이 있네요.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리 쳐내려고 해도 안 되네. 왜 쳐내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뭐 칭찬받을 때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너 되게 발표 잘했다. 너 정말 같이 있으니까 편하다. 이럴 때 너무 불안해요. 그런 게 해준 말이랑 나랑 멀어질 때 내가 발표를 못하거나 같이 있을 때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날 안 좋아하려나? 그런 생각을 정말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것 같고 그게 두려워서 항상 괜찮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안 괜찮을 때는 숨어버리고 그래서 숨어있으면 사람들 못 만나니까 빨리 괜찮아져서 밖으로 또 나와서 놀고 그런 게 반복됐는데 이제 소용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괜찮을 때 나도 그대로 한번 보여줘보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반응이 영 좋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해보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자기를 이제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지금 더 나아간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친구들도 안 괜찮을 때 저한테 이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때까지 안 해본 건 아닌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옛날에는 참다 안 되니까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되거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자연스럽게 그냥 안 괜찮을 때도 카톡 해보고 옛날 같았으면 카톡을 친구가 한 5줄 넘게 보내주면 저도 한 장문으로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근데 안 괜찮으니까 그래 고마워 이렇게 보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도 친구가 저렇게 성심성의껏 보여줬는데 네 마음이 안 괜찮다고 그렇게 짧게 대답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친구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니까 말하면 그때 생각해보고 지금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아직 두려운데 예전보다는 좀 덜 두려운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실험을 성큼성큼 지금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아직 일주일도 안 돼서 실패를 아직 맛보지 않아서 지금 되게 상기된 채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기분이 좋아요.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자기 내면에 있던 그런 감정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일단 그대로 한번 보여줘보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할 때 내가 받아주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마 내가 자기 개방을 하면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좀 해볼 용기가 생겼는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뭐 그랬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조금 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한번 보여주는 실험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지금 용기를 내고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니까, 너가 지금 하는 게 보통 일반인들의 하는 거다. 그 자리 너무 잘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잘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애쓰면서도 애쓴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안 했을 때 엄청 저를 비난하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그래왔으니까 지금도 되게 저항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것도 규칙을 좀 근데 하고 싶지만 하는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건 아직 못하고 있고 모든 관계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저랑 엄청 친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친구들이 그랬을 때 나도 괜찮았고 이런 것도 다 동기가 되지만 그건 옛날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이렇게 용기 내는 거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면서 엄청 친해진 느낌이고 관계를 잃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옛날보다는 괜찮아진 거에 이유가 있다면 내가 나랑 좀 친해졌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기 자신하고 좀 친해진 느낌, 그것이 좀 밑바탕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더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감정 기복 있고 그런 모습을 남들한테 사실 거부당해 본 적은 없거든요. 안 보여주니까. 근데 저 혼자 알고 있으니까 저는 끊임없이 속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감정 기복 두 가지 방식으로 너 감정 기복 없어. 너 무던해. 이렇게 나를 속이거나 기복이 있을 때 너 왜 기복 있어? 이러면 큰일 나. 외로워져. 약간 이런 식으로 다뤘는데 이제는 뭐 그냥 받아들인 거죠. 안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조금 더 솔직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안 괜찮은 거를 인정한 거죠. 내가 안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계속 자기를 설득해 왔는데 그게 한계에 도달했구나.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걸 또 넘어서 저는 제가 괜찮아지고 싶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괜찮아 울 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울음이 터지면서 나 안 괜찮고 싶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안 괜찮고 싶었구나. 무던하고 감정 기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혜리 씨 속에 두 개의 다른 자아를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상전의 목소리와 하인의 목소리. 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는 상전이고 처음에 상전의 말을 맞는 줄 알았고 또 상전의 또 기대처럼 맞춰주려고
이제 괜찮아지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막 우는 순간 이제 하인이 이제 더 강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올라오면서 나 안 괜찮아. 그 목소리를 이제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네요. 네. 이제 그 상전이라고 얘기하는 목소리 되게 약해졌어요. 되게 좋네요. 일단 뭐 다른 사람한테 그 내가 자기 개방을 해서 이제 괜찮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정받는 거, 확인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안에서 스스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알아차렸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면서 정말 이제 자기 자신과 좀 일치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또 자기가 되게 딱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정말 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느낌이 좀 드네요. 네. 훨씬 편안해졌고, 사실 이제 불쌍함에 대해서 약간 영린처럼 느꼈던 게 정말 중요했던 두 어떤 관계에서 저한테 이제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 떠나갔거든요.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서. 혜리 씨한테 이제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갔어요. 네.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20대 초반에 만났던 남자친구였는데 한 1년 반 만났는데 헤어지자 그래서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 왜 헤어지자고 하냐 이러면서 그 사람이 1년 반 동안 저한테 가졌던 마음들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불쌍했대요. 그러면서 뭐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어서 헤어지자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고 그건 이해가 됐는데 내가 왜 연민을 받는 사람이지?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화가 났는데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화를 혀까지 내버리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화가 나기보다는 인정할 수 없었죠. 네 오해한 거다. 그럴 리 없다. 사랑이지 연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튼 관계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문장만 계속 남아있어요. 한 6, 7년 정도?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연민하는 상황이 싫고 그런 상황 안 만들려고 하고. 연민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가 좀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연민이라는 말은 그렇게 뭐 썩 나쁜 말은 아닌데 그 동정이라는 단어가 난 떠오르는데 어때요? 연민도 충분히 충격적이긴 했는데 동정. 동정심이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동정. 사실 그 두 단어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연민, 동정, 불쌍하다. 그 세 단어가 다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느낌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불쌍하다라는 말도 그 부정적인 이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 맥락에 따라서 긍정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불쌍하다가요? 연민, 불쌍하다. 동정. 저한테는 연민이 제일 안 좋은 평가처럼 들리긴 해요. 사람마다 이제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연민이라는 이제 단어도 이제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한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안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단어를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연민이라는 단어에. 근데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다. 사랑은 좋은 거, 연민은 안 좋은 거. 그런 식으로 그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 단어를 들었을 때 연민이 뭔가 제일 안 좋아 보이고 나한테 너 보니까 연민이 느껴진다 라는 말을 듣는 게 제일 싫어요. 싫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그 긍정적인 의미로 쓴 것인지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인지 아주 명료하지 않은 느낌은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그 말을 듣는 맥락이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나는 당신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썼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 들기는 좀 어려운데. 그쵸. 그리고 그 한 번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또 한 2년 정도 전에 헤어졌던 남친구도 헤어질 때 뭐 비슷한 얘기 했어요. 불쌍했다? 뭔가 불쌍했다? 그때도 좀 충격이었죠. 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관계에서 내가 왜 불쌍하지? 근데 그러면서 또 헤어졌으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듣는 상황이 되게 고통스럽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네가 오해한 거지. 안 불쌍해.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금기시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내가 불쌍한 걸 인정하면 걔들이 맞고 좀 불쌍해서 떠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좀 금기가 되어 있었나 싶기도 한데 이번에는 내가 불쌍한 걸 인정했으니까 이제 지금 이 두 얘기를 하면서도 엄청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래 불쌍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받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사건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불쌍하다라는 이제 말이, 이제 해리 씨한테는 굉장히 그 말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 그 단어를 이제 쓴 거는, 또 그 사람들의 문제가 같이 지금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 그걸 가지고서 막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근데 저에 대한 어떤 힌트 같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럴까요? 어떤 힌트? 그러니까 저를 비난하거나 이러려고 한 말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서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헤어질 때 뭐 너가 불쌍해서 헤어지는 거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에서 어떤 게 힘들었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걔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여서 그때는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운 점도 있고 내가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로 하여금 불쌍하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나 보다? 뭘까?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제 그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이제 떠나갔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인데, 네. 그러니까 해리 씨한테 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인 지금 이제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네. 가설은 전혀 다르게 세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은 두 사람이 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문제점들이 그 사람들 문제점이었는데, 이제 해리 씨가 그걸 자기 문제로 가져온 거, 그거는 이제 실수인데, 하여튼 오늘은 그쪽보다는 다른 쪽을 좀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 불쌍하다는 개념 자체를 혜리 씨가 지금 상당히 이제 금기시하고 있었던 그런 단어였는데 되게 좋은 느낌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어떤 그 성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남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불쌍해서 떠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불쌍하면은 떠나지 말아야지. 왜 불쌍한데 떠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느낌이 들어서 떠났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뭔가가 건드려져서 투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것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그래서 그거는 그 두 사람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관심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서 또 좀 더 얘기를 해도, 네. 그 재밌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요. 네. 일단은 일단 불쌍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혜리 씨가 굉장히 어떤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행동해서.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되게 실제로 정말 불쌍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죠? 뭐 시험을 뭐 그렇게 이제 뭐 그 준비하느라고 엄청 막 애쓰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불쌍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뭐 누구에게 이렇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데도 막 그런 애를 쓰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그 불쌍하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애처롭다, 안타깝다, 안쓰럽다, 뭐 이런 의미로. 긍정적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사정으로 지금 이틀 동안 밥을 못 주고 그 막 이제 내 볼 다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지금 막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엥엥 우는데 보면 그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미안하다. 미안하고 불쌍하죠. 아이고 불쌍한 미안하다. 내 마음은 이제 미안한 거고 얘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이렇게 저항이 올라와요. 내가 고양이를 불쌍하게 봐도 되나? 그런. 고양이가 아니라 그럼 애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애를 혼자 놔두고 이제 엄마가 이제 급한 볼일을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놔두고 너댓 시간 혼자 놔두고 갔다 왔는데 애가 막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울고 막 올 때까지 그런데 너무 불쌍하게 울고 있잖아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 아이한테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쓰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안쓰럽고 안쓰럽다는 말은 하는데 불쌍하다는 말은 여전히 쓰기 싫은가 봐요. 네. 불쌍하다는 말에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지금 남아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불쌍하다는 말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되게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거린이 그냥 막 온몸에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누더기를 걸치고 막 먼지를 덮어쓰고 한 푼 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지나가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 있구나. 그러면서 외면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 말을 하지도 않죠. 그 말 하면은 그래도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조금 관심을 좀 이제 표현하는 건데 마음속으로만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되게 안 좋은 말이죠. 뭔가 연민이 느껴진 상황에서 저는 좀 피해버리거든요. 사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대중교통만 타도.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논쟁이 좀 아니면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좀 깊이 들어가면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객관적으로 불쌍하다, 아니다를 따지는 건 아니고 제 마음에 연민이나 불쌍함을 일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문제예요. 그렇게 보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냥 온전한 신성을 갖고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뭐 제가 그렇게 안 봐서 불쌍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두 남자가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저 지금 약간 미소가 이렇게 지금 지어지는데 어떤 마음인가요? 그러면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는 왜지?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나를 불쌍하게 보든 안 보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그런 시각을 동의하면은 정말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동의할 필요가 없는데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지금 그 대답을 하는 것보다도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기가 자기를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불쌍하게 보나요, 안 보나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불쌍하다는 말을 이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나눈다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는 동정하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평가죠. 그리고 아까 제 아이를 혼자 두고 엄마가 이렇게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걸 볼 때 불쌍하다고 할 때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인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우는 것이 당연하다. 그 울음을 정당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들어있는 거죠.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잘못이잖아요. 불쌍하다는 거 인정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그냥 수시로 뭐 할 때마다 너 참 불쌍하다. 그 불쌍하다는 게 아이를 무시한 거예요. 아이를 정당하게 이제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부정, 긍정? 근데 그 이제 토론은 잠깐 접어두고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혜리 씨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불쌍하다는 이제 개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너무 애쓰면서 이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하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예요.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너 자신을 너무 학대하면서 살았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누구도 니한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는데, 너는 억울하게 지금 고생을 했구나. 그걸 알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상전이죠. 상전이 너는 불쌍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너는 힘들어도 불쌍하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느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긍정 부정이 헷갈리는 게 단어 자체가 저한테 좀 바뀌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불쌍은 뭐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바뀐 과정을 지금 내가 지금 이제 같이 추적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의미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불쌍하다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게 동정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동정이 아니라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네가 정말 고생했네. 그러면서 그 슬픔을, 그 외로움을, 그 힘듦을 인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그 불쌍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꿔주면서 장전이
목소리가 아까 작아졌다 그랬잖아요. 하인이 이제 목소리를 키워서 나 정말 울고 싶어. 나 안 괜찮아. 그게 자기 진심인 거예요. 난 지금 불쌍해. 나 지금 불쌍해라고 말할 때는 그 불쌍하다는 것은 당당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난 힘든 거 그걸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고 돌봄을 받을 필요도 있고 자격도 있는 사람이야. 자기를 인정하는 그 목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안 나도 괜찮아요. 불쌍하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상대의 목소리가 큰 거죠. 근데 점점 자기 자신과 이제 이렇게 솔직해지면서 가까워지면서 있는 그대로 나 힘들어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도 편안하고 눈물도 나오고 자기가 되게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도 솔직하게 나 지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불쌍하다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헷갈리는 단어예요. 근데 보면은 불쌍하다는 말이 우리가 쓰는 말 용어 속에서 긍정적으로 쓸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가 막 젖달라고 막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얼른 들어와서 애를 안아주면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러면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젖을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때는 되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지금 감정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불쌍한 내 새끼. 엄마가 좀 떠오르기도 했고. 엄마가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게 바랬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엄마가 이유 없이 냉정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불쌍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저를 불쌍해주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네. 강하게. 그렇죠. 혼자서 해와서 정말 힘들만 상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겠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안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약해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약해지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해지는 게 싫었다는 그 말도 맞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욕구를 너무나 이제 당연한 욕구인데 엄마가 이제 인지를 못한 거잖아요. 본인 사정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그러니까 아이로서는 되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좀 이렇게 불쌍하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엄마가 되게 냉정한 눈빛으로 봐버리니까 마음이 되게 차가워지고 식죠. 그런 게 상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차가워지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다시 또 이렇게, 엄마가 나를 다시 또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또 열면은 기대를 했다가 또 엄마가 또 차가워지면은 내가 상처를 또 받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제 또 반복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몇 번 반복했겠죠. 여러 번.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차단하는 거죠. 난 괜찮아. 약해져서는 안 돼. 자기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필요한 그런 감정인데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약해진 건 아닌데 사실은. 그러나 아이가 느끼기에는 내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저 혼자선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타인의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게 되게 약하게 느껴질 수 있죠. 네. 사실은 자기가 약한 게 아닌데 지지가 부족한 것뿐인데 그걸 자기가 약하다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릴 땐 그랬을 것 같고. 그냥 지금 그게 큰 문제가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상대의 목소리가 지금 살짝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 좋아요. 하여튼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상담은 좀 어떠셨어요? 중간에 이제 상담을 받는데 눈물이 안 나온 건 처음이다.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울컥하는 지점이 있었고 혼자 불쌍함에 대해서 혼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또 뭐 엄마랑 관련돼 있다는 생각은 못 했었는데 이제 불쌍한 내 새끼라는 말이 듣는데 네. 떠올라서 되게 뭔가 발견한 느낌이었고 좋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괜찮으니까 생각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할까요? 네. 네. 헤어질 때 그 남성들이 그 했던 말이 정확하게 워딩이 어떻게 됐었죠? 첫 번째는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연민이었다. 이게 이제 여자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었다. 그 얘기인데 동정이든 연민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그 남자의 문제예요. 자기 속에 이게 소화가 되지 않은 그런 뭔가 약한 부분을 투사해가지고 내담자한테 상대방한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지금 도망친 거다 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남자친구의 문제를 혜지 씨가 가져왔다고. 그 남자친구가 투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이제 억압하고, 그걸 이제 들어주지 않는 거죠. 상대의 목소리가 큰 거죠. 또 똑같은 구조가 혜리 씨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한 말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인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연민이라는 뜻을 사람들이 불쌍하다의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자기 연민이 뭔지가 궁금했어요. 보통 자기 연민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잘 지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 속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을 되게 이제 지칭하는 말로 나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었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피해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제 행동의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늘 혜리 씨의 그 어떤 그런 행동은 자기 연민하고 오히려 정반대쪽에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정당한 어떤 그런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 그것을 이제 부당하게 지금까지 이제 약해져서는 안 돼. 이런 상전의 목소리 때문에 늘 외면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어떤 그런 건강한 욕구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것을 이제 알아봐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 욕구를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약한 모습들을 실제로는 약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건강한 그런 어떤 돌봄 욕구인데 그런 것들도 수용해주기가 쉬워졌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기를 받아들일 만큼 타인을 받아줄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걸 이해하는 것까지가 너무 복잡한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억압된 그 정당한 욕구들을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머물러 주고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유기체 속으로 통합되도록 작업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런 자기 스스로, 상담자 스스로 자기가 온전한 어떤 인격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때 타인을 이제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죠.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그게 그 상전의 목소리들인데요. 그 상전의 목소리는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도 있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원초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오늘 좋은 예가 나왔지만은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할 때 양육자가 그거를 잘 들어주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처벌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자기 건강한 욕구를 계속 이제 밖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차단하지 않으면 자기가 더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욕구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방어를 하게 되죠. 그건 약한 모습이야. 약해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늘 막는 그 상대의 목소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더 심하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가, 좀 덜 심한가, 그 차이지. 그런 목소리들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상담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상담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중간에 한 3번 정도 했었는데 모르겠다. 약간 확실히 저에 대해서 수용해주고 나니까 그런 상전의 목소리라고 할 만한 목소리가 올라올 때 좀 쉽게 넘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교수님과 상담을 하는 게 전 특수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카메라도 있고. 그래서 긴장하는 면도 크고 일단 교수님 말씀이 맞겠지 이렇게 듣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질문도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조금은 변화가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3개월. 네, 그 사이에 자기랑 훨씬 더 친해진 느낌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상담에서 애누리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수첩에도 적어놓고 친구들한테도 참 많이 얘기했거든요. 너네를 애누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제가 일기를 저랑 안 친할 때는 되게 안 쓰고 친할 때는 엄청 자주 쓰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안 썼고 그 상담받고 나서는 서서히 쓰게 돼서 요즘엔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친해졌다라고 느껴요. 아까 교수님이 연민이란 말을 설명하면서 자기 돌봄이란 말을 쓰셨어요. 그 자기 돌봄이란 말에 대한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정말 그냥 느낌만 떠올리면 되게 소꿉놀이하는 아기자기한 나도 나를 돌보면서 재미를 한번 느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단어예요.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질투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밉지 않고 정말 이해도 좀 되고 편해졌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진짜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법을. 그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제 나한테 억압된 부분이 투사가 돼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고 그 원수라는 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그게 그 남이 아니고 자기라는 얘기거든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어떤 그 참 자기, 진화는 하나예요, 전부.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한 사람이에요, 전체. 모든 사람, 동물, 식물, 모든 우주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한 마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도 원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미워한 거예요. 결국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열시켜 놓고 다 나누어서 둘로, 셋으로, 넷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데
실제는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거거든요. 우주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를 해보면 다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억압해서 분리시켜서 그거를 투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영성적으로 또 보면은 그 원리가 똑같이 이제 이게 일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항상 이 논리가 등장해요. 이 인간은 진짜 미워할 만하다. 그렇지. 그래야지 자기 양심이 좀 편해지니까.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다 나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예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항상 해왔던 생각들 중 하나인데 오늘 상담을 보면서 또 그런 게 떠올랐는데 저는 우리가 너무 언어에 많이 갇혀서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이라는 걸 옛날에도 표현하거나 할 때 제가 느끼는 거를 이 단어 하나에 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세세하고 너무 복잡하고 조금은 다른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워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려고 하고 몸으로 나타내려고 해보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아까 뭐 연민이라든지 불쌍하다 맞아요. 불쌍하다라는 그 단어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누구랑 어떤 감정에 대해 얘기할 때 감정가 어떤 단어에 감정가를 집어넣지 말고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 단어에 뭔가를 부여하고 그 단어 자체로 나를 가두고 또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가둬지고 약간 구속된 느낌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언어의 문제점을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건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어떤 언어의 어떤 그런 개념의 그 틀 안에 이제 어떤 그 실제 상황을 다 담을 수 없는데, 마치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막 그런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그 표현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자기식대로 들어버리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자기가 늘 붙들고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또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냥 개념의 감옥 속에 갇히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결국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개념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탁 내려놓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를 탁 보는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개념을 사용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쓰기는 쓰되 그런 개념 하나하나에 너무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동그란 문방울에 담아둔 것들 되새겨보면 좋은 마음들 한낮의 골목길 홀로